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오늘은 진짜 별일이 없었어요. 347.17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이건 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이죠. 어제 미국 증시 마감안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황당한 결과죠.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국장은 전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348.76 찍었어요. 348.76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봉의 목표가까지는 온 거예요. 분기봉의 목표가까지는 왔는데 지금 이제 남은 이슈가 뭐냐면 전분기 고가를 넘느냐예요. 전분기의 고가를 넘느냐. 이 전분기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인 거죠. 전분기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인데, 전분기 고가를 넘으면 하방도 되고 상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에 온 거예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봉은 이게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봉은 시가 외에는 매수 가치가 없습니다. 시가만 매수 가치가 있는 거고, 시가를 제외한 가격은 그 위는 그냥 보유 여부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 기회가 지나간 거고 지금은 보유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요일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라 그랬죠.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났고요. 내일인데 이게 이렇게 됐죠. 저가를 지키면 사고 고가를 막으면 파세요. 두 개가 다 돼. 등가면 하단선이 저가 위에 있고 상단선이 고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시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이게 일봉이 만약에 저가를 깨잖아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여기 12일 저가 343.08 여기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마지노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든 아니면 월요일 저가를 지키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이해하셨죠?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한다.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뭐 오늘 흐름에 대해서 크게 평가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간 거예요. 그냥 하루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슈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월봉 아무것도 없고요. 선물. 주봉도 지금 위치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가 아래만 매수해요. 이게 지금 매도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위치가. 자, 내일 오늘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내일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돼요. 저가를 깨면 월요일 저가까지. 왜 월요일 저가까지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 분기봉 목표가 찍은 것 같고, 그죠? 월봉은 위가 열려 있고, 자, 주봉은 매수가를 벗어났고, 일봉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저가 지키면 매수하면 되는데, 만약에 갭상승 안 나오면 이 정도
16,170원에서 월요일 저가 사이. 그 영역만 노려보셔야 돼요. 고버스는 내일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사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다른 봉은 없어요. 다른 봉은 딱히 고려할 봉이 없습니다. 분기봉은 딱 매수가에 있는 거죠. 자, 오늘 개인이 574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1149억을 샀고 기관이 1057억을 팔았어요. 선물은 외국인이 396억을 샀는데 잘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을 사요. 343을 넘어간 뒤로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상단선에 도달하면 매수해요. 상단선 밑에서는 매도하고 있다가 상단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거죠. 바닥에서 매도 치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계속 이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4월 9일에 바닥 찍고 4월 9일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이 얼마나 샀을까? 얼마나 샀을 것 같으세요? 4월 9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나와요. 자, 4월 9일 지나고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느냐? 매도했어요. 8,965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현재까지 44포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신기하죠? 44포면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작년에 1년 동안 움직인 게 한 80포 되나? 80포? 80포인가요? 90포인가요? 90포? 90포 정도 돼요. 작년 1년 내내 움직인 변동성이 90포인데 44포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1년치 변동성의 절반을 움직이는 동안 한 푼도 안 사요. 안 삽니다. 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죠. 외국인이 안 사도 오른다. 외국인이 안 사도 올라요. 외국인이 안 사도 오른다고. 지금처럼 오른다고요. 근데 올려놓고 여기서 매수해요? 올려놓고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2008년 3월 3월 얼마더라? 3월 달에 바닥을 찍은 날이 있어요. 제가 그 날을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3월 며칠이지? 3월 17일이요. 자, 이거예요. 여기가 3월 17일입니다. 이때부터 5월 며칠까지지? 여기요? 5월 7일. 더 올라갔네. 여기요. 5월 16일까지. 그러니까 3월 17일에서 5월 19일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때도 매수한 게 없어요. 예, 저때의 데이터를 보면 매수한 게 없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꼴통이라 매수를 안 했을까? 예요. 예? 외국인이 거래대에서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데이터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봉이에요, 봉. 자, 3월 17일에 누적으로 27.5조를 매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바닥 찍는 날까지 제가 이제 계산했을 때 누적으로 27.5조를 매도한 날이에요. 이날이. 예. 근데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 5월 16일이면 이 봉이에요, 이 봉. 5월 16일 봉. 거의 꼭지 있는 봉이죠. 이 5월 16일 봉까지 27.1조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27.5조에서 27.1조가 됐으니까 4천억을 산 거예요, 4천억. 예?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4천억을 샀어요. 자, 이 봉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봉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쭉쭉 올라가요. 자, 일봉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계속 올라가. 여기 며칠 올랐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지금 한 이 정도 온 거예요. 20거래일 정도 되는 거니까. 그 후로도 얘네는 한참 올랐어요. 응? 그 후로도 한참 올랐다고. 근데 20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20거래일 연속. 여기도 거의 20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한 게 없어. 외국인이 전혀 매수하지 않고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 올라서 이거 앞으로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릴 거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5월 16일까지 27.1조였죠. 27.1조였다가 이게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한 6조 때까지 살짝 가요. 26조 때까지 가는데 이게 7월 8일이 되니까 33조가 돼 있어요. 자, 5월 16일에 27.1조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7월 8일이 되니까 33.3조가 돼 있습니다. 이거 6조가 늘었죠? 6조예요. 5월에서 7월이 되는 순간에 6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6조가 늘어나면서 봉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우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7월 7일입니다. 여기 33조 된 날 7월 7일이에요. 그때 저점에 다 왔어. 저점에 다 왔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올리는데 4천억을 샀어요.
이렇게 내리는 데는 6조를 팔았습니다. 이해되셨죠? 6조를 팔았다고. 그러면 이걸 왜 올렸어요? 6조 팔라고. 이걸 왜 올렸냐고요? 뒤에 6조 팔라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올리고 비싸게 매도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돈으로 올렸기 때문에 더 올리면서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매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매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요. 그냥 밑에서도 매도했으면 계속 매도하는 거고, 밑에서 매수했으면 위에서도 매수하죠. 근데 밑에서 매도했는데 위에 가서 계속 매수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고 상승장엔 없어요. 상승장엔 없다고. 상승장엔 없는 흐름이에요. 저점에서 매도를 쳤는데 고점에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케이스는 상승장에선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은 더 좋은 위치에서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거래가 지수랑 다르게 가는 게 지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 3월이에요.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월 16일인가요? 네, 5월 16일. 2008년 5월 16일은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죠. 이날은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서 27.5조에서 27.1조로 갔다가 7월 달에 33조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얼마까지 가느냐? 40조 넘고 40조, 50조는 안 되네요. 50조는 안 되고 40조 때 49조까지 갔었어요. 보이시죠? 49조 때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7조 원이던 게 49조 원까지 갔으니까 그 이후로도 20조 원을 더 판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는 아직 멈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외국인은 매도를 멈춘 게 아니에요. 매도를 쉬고 있는 거지. 매도를 쉬고 있는 거라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자에게 유리한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3월달 고가를 안 넘으면 돼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200 지수도 그렇고 3월달 고가만 안 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방은. 그러니까 3월달 고가가 356.48 356.48이라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356.48 여기만 안 넘으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350을 찍든 뭐 352를 찍든 상관없어요. 356.48만 안 찍으면 돼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지수는 3월 고가가 2월 고가보다 높은데 코스피 지수는 3월 고가가 2월 고가보다 낮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3월 고가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 위치만 안 넘으면 하방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3월 고가를 못 넘으면 이게 코스피는 쓰리봉이고, 그죠? 쓰리봉이고, 다음에 코스피 200은 쌍봉이 되는 거죠.
오늘 좀 걱정했던 게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이제 거기까지 올까? 했어요. 예. 근데 다행히 예, 오다가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예,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봉이고 쌍봉이고 지금까지는 쓰리봉이에요. 이렇게 고점이 하나 둘 세 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예,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꼭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쌍봉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고점 3개를 만들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요. 만약에 3월달 고가를 못 넘고 여기서 떨어지면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올린 봉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엔 내려갈 때도 올라온 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 아직도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고점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